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이 약 2시간 20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우려됐던 돌발 변수나 추가 관세 압박 등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서로에 대한 호감을 쌓는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에 국민의힘을 이끌어갈 차기 당대표도 선출이 되는데요. 관련 내용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첫 만남이 있었죠. 저희가 관련한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분야뿐만이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함께 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좀 만들어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새 길을 꼭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든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성장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이 한미동맹을 군사 분야뿐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 또 다른 과학기술 분야까지 다 확장해서 미래형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And, I get along with him really well. I think he has a country of great potential. I'm meeting a lot of people. I mean, it's hard to say that, but I'd like to meet him this year. We think we can do something in that regard with respect to North and South, and I think you are much more prone to doing that than other leaders that I've been working with from South Korea. You know, we spent a lot of money building a fort, and there was a contribution made by South Korea, but I would like to see if we could get rid of the lease and get ownership of the land where we have a massive military base. We have some additional trade because I hear they want to renegotiate the deal, but that's okay. I don't mind that. That doesn't mean they're going to get anything, but I don't mind. But we're going to be buying ships from South Korea, but we're also going to have them make ships here with our people, using our people. And we're going to go back into the shipbuilding business again. I am sure it's a misunderstanding, but you know, there is a rumor going around about churches, raiding churches, so we'll talk. I'm sure that's going to be worked out fine. And it's a great honor to be with you, and congratulations on your election. That was a big one, and we're with you 100%. Thank you. 네. 예, 오늘 새벽에 있었던 한미 정상의 주요 발언 모아봤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일단은 시작부터 조금 삐그덕거리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이상 기류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그 정상회담의 그런 배석 일정까지 취소를 하고 미국행을 선택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아무런 도열과 의전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블레어 하우스도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백악관 인근의 호텔을 우리 세금으로 결제를 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홀대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많은 의구심들이 있었습니다만 그에 비해서 실제 정상회담, 눈에 보이는 회담 자체는 무난하게 끌고 갔다, 그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남은 것들은 양국 정상 간의 그런 메시지 외에 사실 실질적인 협상 내용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웠거든요. 대통령실에서도 합의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 상태고, 결과적으로 농산물은 어떻게 되는 건지, 관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얼마나 안보 청구서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정립된 뒤에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난하게 끌고 갔다. 이제 다만 이제 실질적인 합의 내용을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전에 입장을 내놨는데
역대급 외교 참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좀 이 평에 대해서 좀 들으셨는지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혹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교 참사가 아니라 성공적인 외교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이제 갔는데 그 역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그 강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과 한 차례 정리를 하고 왔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대통령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 준비를 하고 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회담 내내 굉장히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뭐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아시겠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좀 줄을 잃었던 것 같고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선박 분야에 대한 협력 이런 것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다라는 점을 언급을 하면서 이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특히 좀 다들 아마 간밤에 마음을 졸이셨을 어떤 뭐 대한민국에서 어떤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에 대해서도 루머였다라는 점을 이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또 오해였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제 스스로 바로잡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좀 관리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인 청구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농축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었는데 관세에 대해서도 말을 뒤집는 경우라던가 혹은 뭐 이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의제에 대해서 기습적인 요구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난하게 그리고 또 성공적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빛을 발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하나 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이 끝난 직후에 안미경중이라고 하는 것도 옛날에 구식의 그런 구도다. 우리가 미국 중심으로 정책을 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미국 중심으로 노선을 잡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민주당 정권과는 차별화되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저희 보수진영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관세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데서는 저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제시를 했지만 원래 우리가 협상했던 대로 가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원래라고 하는 것이 뭐냐? 농축산물에 대해서 역사적인 개방을 할 것이다라고 미 백악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입장을 고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 한국 측,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런 농산물 관련해서 완벽하게 방어를 했다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직전에는 관련해서 여전히 미국 측의 요청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잘 방어를 하겠다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냈거든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단호하게 미국 측의 주장대로 간다. 한국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농산물 개방 리스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말 그대로 받자면 우리 농산물이 이미 개방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제 본인의 유권자들을 의식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합의 과정에서 얘기가 구체적으로 된 게 없는데 얘기를 했다라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밝혔고 그 전에 관세 협상이 1차로 타결이 됐을 때에도 농축산물은 이제 지켜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뒤집혔다라고 볼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뭐 그런 것들을 완전하게 이뤄냈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해석에 있어서도 사실과 다르다. 그 부분의 마지노선은 한국 정부가 분명히 지켰다라는 점을 지난 관세 협상 때도 이미 확인을 했고 이번에도 아예 추가 언급이 없었다라는 점을 대통령실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조금 접어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질 테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사실관계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